흔히들 온실가스를 일으키는 주범 하면 이산화탄소를 꼽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지구온난화의 또 다른 원흉이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환경 문제와 미래를 위한 생활 수칙을 꼽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구생활백서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 전문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온실가스 가운데 하나인 메탄의 농도가 좀 심상치 않다고요? 네, 이제 보통 온실가스 하면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제일 먼저 떠올리는데요. 예. 그 IPCC라고 하는 가장 권위 있는 기구에서 발간하는 그 보고서를 보면 온실가스 목록에 적힌 페이지가 거의 10페이지가 넘어가요. 그만큼 이제 온실가스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 이걸 뭐 저희가 다 일일이 알긴 어렵고 다만 이제 온실가스 3대장으로 불리는 그 세 가지 중요한 물질들이 있는데 네. 이제 잘 알려진 이산화탄소랑 그다음에 아산화질소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메탄 이렇게 이제 대표적인 온실가스입니다. 근데 뭐 온실가스가 늘어난다 이건 사실 다 아는 사실이고 예. 이제 근데 왜 문제가 되느냐? 최근에 그 메탄이 굉장히 빨리 늘고 있거든요. 그 미국의 약간 기상청 성격을 갖고 있는 노아라고 하는 곳에서 발표하기를 예. 작년 메탄 농도가 1895.7 ppb 이게 전년보다 17 ppb 늘었는데 예. 이게 이제 1983년에 체계적인 측정을 시작한 이래 가장 큰 폭의 증가였다고 해요. 근데 지금 ppb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10억분의 1 단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 수치가 너무 작아서 이게 체감이 잘 안 오거든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ppb라고 하면 10억분의 몇 뭐 이런 단위인데 네. 이 말은 이제 기체 분자 10억 개 중에 몇 개가 메탄이냐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이산화탄소 얘기할 때 단위가 ppm을 쓰거든요. 네. ppm은 이제 100만 분의 몇 이거니까 사실 ppb라는 게 굉장히 작은 단위인 건 맞죠. 예. 그래서 이거를 사실 제가 좀 이제 쉽게 와닿게 돈으로 좀 환산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이 1895 ppb라는 거는 10억 원 중에서 1895원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뭐 얼마 안 되는 돈인데 왜 15분에 이걸로 비하면 그렇죠. 예. 이렇게 걱정을 하느냐라고 하면 이제 이게 사실 이 액면가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온실가스가 굉장히 많다, 다양하다라고 했는데 이 온실가스가 저마다 지구를 뜨겁게 하는 그 능력치가 달라요. 그래서 각자 다르기 때문에 뭐 어느 나라의 온실가스가 얼마냐라고 할 때는 통상 우리가 이산화탄소랑 비교해서 그것보다 능력이 얼마나 높고 낮은지 이런 걸 이제 지구 온난화 지수라고 하는데 그걸 곱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거든요. 마치 네. 우리가 이제 뭐 원화나 유로화나 엔화 이런 거를 다 이제 거의 달러화로 바꿔서 이제 계산을 하는 것처럼 네. 그런 건데 이제 메탄의 그 능력치, 지구 온난화 지수는 한 20년을 기간으로 보면 80. 그러니까 이제 이산화탄소 80g에 맞먹는다라고 이해하면 되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메탄의 농도가 아까 가격으로 치면 1895원이지만 예. 사실 여기다가 80을 곱하면 15만 1600원으로 확 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5만 1600 ppb. 이걸 ppm으로 바꾸면 151.6 ppm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산화탄소랑 같은 ppm이란 단어를 써도 존재감이 드러나는 그런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우리 1달러가 우리 돈 1원이 아닌 것처럼 ppb 단위로 표시되는 굉장히 작은 양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작은 양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 우리 뭐 미세먼지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을 얘기할 때는 그 농도가 낮아도 그쵸.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맞아요. 거랑 좀 비슷하다 네,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요. 근데 메탄이 왜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는 거예요? 그 이제 메탄 일단 배출원을 좀 알아야 되겠는데 메탄은 이제 한 40% 정도는 자연적으로 배출이 되고요. 인위적인 배출량이 한 60% 정도라고 합니다. 자연 배출원이라고 하면 습지가 대표적이고요. 습지요? 네. 아니 우리 보통 습지 생태계 보존해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습지가 배출원이라고요? 네, 그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 우리 인간은 이제 산소가 풍부한 환경에서 계속 진화를 했기 때문에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을 뿜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네. 사실 이제 그 아주 이제 산소가 부족하던 시대에 등장한 생명체들은 완전히 우리랑 다른 방식으로 살아갔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나무만 봐도 네. 걔네들은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네. 내뿜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옛날부터 뭔가 이제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다른 공기를 먹고 메탄을 뿜어내는 그런 미생물들이 옛날부터 존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습지처럼 그 물기가 많고 유기물이 많은 곳에서는 그런 이제 메탄을 뱉어내는 미생물들이 많이 사는데 네. 그래서 이제 습지에서 메탄이 상당히 많은 양이 이제 배출이 되고 그렇지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멸종의 기종이 살고 있고 그런 어떤 생태계의 보고이고 예. 또 습지라는 건 원래 옛날부터 존재해 왔던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문제가 된 건 습지 그 배출량이 아니라 인위적인 배출원 그게 그렇죠.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습지가 없었던 적은 없었을 것 같으니까 지구에서 네. 갑자기 메탄의 농도가 증가한다고 하면 다른 인위적인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인위적인 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쓰레기를 매립하거나 아니면 뭐 화석연료를 뽑아 올린다거나 예. 아니면 축산업 이런 것도 주요한 배출원입니다. 소가 트림할 때 메탄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소도 습지처럼 옛날부터 있었던 동물이잖아요. 사실. 그러네요. 갑자기. 그것도. 아니 근데 소 사육두수가 늘어났기 때문은 아닐까 싶은데. 네, 맞아요. 사육두수가 일단은 예전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면 한 100년 전 이때만 해도 한 몇십만 마리였는데 제가 오늘 몇 마리인지 궁금해서 그 관련된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요. 지금 410만 마리가 넘더라고요. 410만 마리요? 네, 그래서 일단 사육두수가 진짜 그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요인일 거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오늘날 소라는 건 이제 완전히 고기로 길러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고기의 가장 최고 미덕은 살이 많이 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한 마리를 도축해서 얻을 수 있는 고기 양이 많아지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소가 무게가 점점 커질수록 얘가 뱉어내는 메탄의 양이 점점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체중과 메탄 배출량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도 소들 보면 우리 되게 갈비뼈 드러나고 말랐잖아요. 근데 예. 그런 소랑 되게 육중한 북미 소를 비교를 해보면 북미 소가 같은 소여도 메탄 배출량이 한 30-40%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소 트림까지 걱정하게 만든 건 사람이다. 뭐 이런 뜻인데요. 네. 지난해 메탄 농도가 1895 ppb가 증가를 했고 이게 2020년보다 더 늘어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20년 하면 코로나19가 시작된 시점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그 이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로 이제 각종 이제 생산 활동이나 이런 게 줄면서 2020년에 전 세계 뭐 온실가스 배출이 줄었다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건 이제 배출량하고요. 실제 대기 중의 농도 이거는 살짝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배출이 늘면 농도도 늘어날 테니까 이제 이런 맥락에서 놓고 보면요. 그러니까 이 상식적인 선에서 2020년에 그렇게 봉쇄가 있어서 생산 활동이나 이런 게 중단이 됐었으니까 네. 2020년 혹은 2021년에 그 메탄의 농도가 좀 천천히 올라가거나 좀 그런 해가 좀 있어야 오히려 되는데 좀 줄었어야지 되는 거 맞는 그렇죠. 건가요? 근데 네. 그렇지 않아서 걱정이라는 겁니다. 그 제가 작년 증가세가 역대 최고라고 했는데 사실 그 코로나가 제일 기승을 부려서 막 전 세계가 셧다운되고 그럴 때에도 사실 최대 증가폭을 보였을 거예요. 2년 연속 최대 증가폭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메탄 농도가 증가하는 데는 우리가 단순히 뭐 이렇게 뭔가 생산 활동에서 하는 배출되는 그거 말고 또 우리가 아직 밝히지 못한 어떤 비밀이 있겠구나. 이런 이제 가정 아래 굉장히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고요. 예. 그 중에 이제 최근 주목받는 게 수산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미스터리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고민했었는데 수상기라는 말이 나오니까 네. 갑자기 머리가 헝클어지는데요. 그렇죠. 어떤 낯선 의미예요? 단어죠. 예. 네, 그 수산기 말 그대로 수소와 산소가 붙어 있는 OH 뭐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네네. 그걸 말하는데요. 이 수산기라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 그 자연계 세제라고 이제 불립니다. 왜 세제냐면 예. 이게 이제 가만히 있어도 물 속이나 대기 중에 있으면 그 오염을 정화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수산기가 그동안 대기 중에 있는 메탄을 제거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얘가 이제 딱 메탄만 제거하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뭐 일산화탄소 이런 것도 제거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일산화탄소라는 거는 우리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연소가 됐을 때 불완전 연소가 되면 일산화탄소 중독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예, 것처럼 맞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왜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산불 엄청나게 많이 났잖아요. 예, 예. 그렇게 산불이 많이 나면서 그 과정에서 일산화탄소 배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수산기라는 거에 양은 한정돼 있는데 저쪽에서 막 이제 막 일산화탄소가 막 뿜어져 오르니까 걔가 이제 일산화탄소도 치우고 하다 보니까
메탄 치우는 게 부족해져서 이 메탄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이제 연구 결과가 최근에 나와서 주목을 환경과 과학은 끌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비유를 하자면 세탁물은 많은데 세탁 세제가 부족한 상황이 돼버린 거 그렇죠. 아닙니까? 원래 세탁량 늘어나면 세제에서 많이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세제 양은 한정돼 있는데 세탁물이 계속 많아지니까 옷이 잘 안 빨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수상기라고 하는 단어 앞으로도 좀 기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저장한다 이런 얘기도 우리 이제 탄소 중립 얘기 나올 때마다 네.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요. 메탄을 이렇게 포집해서 저장해서 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거나 아예 저장을 지고 어디 구석인가 해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 이제 포집 저장 그리고 이제 활용 이런 것까지 있는데 메탄은 사실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까 이제 예를 들면 축산업의 주요 배출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까 그런 소트림 말고도 예를 들면 돼지 분뇨라든가 이런 데서도 사실 거기도 유기물이 많고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똥이나 이런 게 이제 보관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메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 메탄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요새 막 지금 공급난에 시달리는 천연가스랑 사실 성분이 같거든요. 우리 집에서 쓰는 도시가스나 이런 것도 결국은 메탄이고. 그래서 이 메탄을 사실 잘 모으면 우리가 뭐 그걸로 터빈 돌려서 전기도 만들 수 있고 혹은 그 메탄 자체를 우리가 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많은데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만약에 우리가 그래서 그런 어떤 뭐 축분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메탄을 잘 포집해서 쓰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뭐 화석연료를 다시 이제 캐서 막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만큼 이제 온실가스 저감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좋은 걸 왜 안 하느냐. 그런 시설을 지을 만한 곳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당장 솔직히 저만 해도 만약에 저희 집 앞에 이런 바이오가스 공장이 들어온다 그러면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고 이제 시골 같은 데서도 이게 막 똥공장 들어온다고 엄청 싫어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막 뜻이 있는 축산 농가에서 그럼 우리가 짓겠다 이렇게 해도 사실 굉장히 이제 그 지을 수 있는 설비에 대한 그 기준이 높아서 이게 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래도 메탄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그 캅이라고 하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여기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30% 줄이자 이렇게 하는 국제 메탄 서약이 채택이 됐습니다. 네. 사실 제가 계속 이제 뭐 안 좋은 얘기만 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메탄이 이제 대기 중에 체류하는 기간이 비교적 짧아요.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수십 년에서 길게는 수백 년 혹은 뭐 1000년 넘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아산화질소도 100년이 넘거든요. 근데 지금 메탄의 수명은 한 10년. 굉장히 짧은 거죠. 그러면 다른 물질로 분해되거나 아니면 변환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그 수상기 같은 애들 때문에 제거되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가 메탄을 딱 줄인다 하면은 이게 금방 그 농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효과가. 네, 그래서 이제 메탄 서약이 의미가 있는데 다만 아쉬운 거는 그 중국과 러시아, 인도 여기가 굉장히 주요 메탄 배출국이거든요. 근데 이 나라들이 이 서약에 정작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갑자기 다리에 힘이 쫙 풀리는데요. 네. 수상기를 많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게요. 세제를 좀 많이 해서 우리가 만들면 네. 메탄을 자연스럽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여튼 여러 가지 이 물음표를 던지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메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구생활백서 오늘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할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화제 속 뉴스통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미술 랭 가이드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